됐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필리핀 사업 시에 걱정거리가 되는 위험성들이라는 통계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 월드의 10월 9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예요. 제 네이버 블로그인데, 바로 이제 필리핀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스크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제 첫 라이브 방송을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해당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통계 자료만 나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약간 그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이 통계 자료에 기반한 제 견해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첫 라이브 방송이라 그런지 굉장히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데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단순히 그냥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첫 라이브라 잘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확신이 안 서다 보니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필리핀에 사업할 때 걱정거리가 되는 위험성들 첫 번째는 이제 54.5%가 있죠. 자연재해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자연재해라는 게 뭐 딱히 그렇게 별거는 없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덥고 우기가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치고 그런 게 자연재해죠, 필리핀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비만 오고 태풍이 치면은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이 필리핀의 그 배수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도심지, 뭐 마카티라든가 보니파시오 그런 좀 잘 나가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배수 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왜 배수가 잘 안 되냐면은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뭐 일회용 과자나 뭐 일회용 그런 거를 좀 많이 먹어요. 일회용 사탕이라든가 과자 뭐 이런 거를 먹고, 그래서 사탕이 막 아주 과자 봉지가 요만한 조그만한 거 한국 돈으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한 200원에 막 팔고 300원에 팔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사다가 먹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립니다. 그럼 비가 오면 당연히 그래다 쓸려 내려가겠죠. 그럼 배수구로 쓸려 내려가고요. 그래서 막힙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들이 출퇴근을 못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출퇴근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도로가 잠겨 있으니까 뭐 갈 수가 있어야 하죠. 그렇다고 한국처럼 지하철이 이렇게 땅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잘 파져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은 마닐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상철이고 그 외 지역은 아예 지하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 아니면 지프니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자연재해,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애들이 별의별 구실을 다 돼가지고 못 나온다 그래요. 갑자기 못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차가 안 나가는데 사람이 뭐 걸어올 수도 있는, 막 한 4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재해가 1번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한번 보죠. 나 잘 나오는 거 맞지 이거? 잘 나오겠지? 확실히 안 서네. 나중에 이거를 다 찍어놓고 제가 한번 봐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일단 한번 계속 해보고 있을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51.1%에 속해 있는 중앙정부의 폐해입니다. 중앙정부의 폐해. 국제평균 23.9%밖에 안 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뭐 사실 뭐 썩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이제 폐해라는 단어를 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실패, 중앙정부의 실패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failure of national governance니까 중앙정부의 실패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세금 징수나 이런 거를 좀 잘 할 수도
잘 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실패까지는 아닌데, 필리핀 중앙정부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고위급 공무원들이 뭐라 하죠? 이거 막 땡기는 거? 저기 막 탈세며 뭐 저기 뭐 비리며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뭐 한국도 물론 있겠지만 필리핀은 그런 게 이제 당연히 더 심하고, 아무래도 조금 후진국이다 보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뭐 중진국이라고 하죠. 뭐 상위권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 있는 단계의 국가를 중진국이라고 하는데, 필리핀이 원래는 중진국이래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후진국이죠. 뭐 사실상 경제 구조를 봐도 필리핀이 전 세계 36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후진국으로 치부될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좀 더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그냥 비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얘들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뭐 복지라든가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이제 그 세금 징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후진 거잖아요. 되게 후지잖아요.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냐? 자, 제가 뭐 법인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 법인을 만드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최소 진짜 빠르게 해도 4달 걸립니다. 진짜로. 진짜 빠르게 해도 4달 걸리고, 보통은 한 6개월 이렇게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4달이나 6개월만 그냥 시간만 걸리면 괜찮은데, 이 법인이란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게 사업지 주소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업장 주소는 뭐 꽁으로 얻나요? 우리 집 콘도를 사업장 주소로 하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를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통 이제 법인들이 뭘 하냐면은 사무실을 얻습니다. 또 필리핀 사무실 값이 더럽게 비싸요. 이제 뭐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싸기는 한데, 이 마닐라라든가 뭐 마카티, 보니파시오, 뭐 올티가스, 특히 마카티, 보니파시오에서 사무실 뭐 한 100평짜리, 100평은 좀 너무 큰가? 그럼 한 30평으로 하죠. 100스퀘어미터. 100스퀘어미터가 30평쯤 되요 33평쯤 되잖아요. 그럼 30평짜리 사무실을 이제 얻으려면은 보통 한 달 월세가 얼마나 드느냐? 보니파시오랑 마카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달 월세가 얼마씩 들더라?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게 한 12만인가 냈으니까 보통 한 10만에서 15만 페소 드는 것 같아요. 10만에서 15만 페소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냐 한국 돈으로? 한 200 좀 넘는 것 같은데, 한 200에서 한 350 사이? 한 200에서 350 사이? 정확하게는 이제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 여러분이 시간 있으시면 두드려 보시고, 제가 대충 한 10만에서 15만 페소, 그게 30평짜리 사무실 한 달 월세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가려면 월세만 내고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뭘 요구를 하냐면은, 이제 두 달 디포sit, 2달 보증금에 2달 어드밴스가 뭐지? 2달 선금을 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총 4달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착한 애들이 그러는 거고, 이제 좀 돈 좀 좋아한다 그런 애들은 이제 보통 2달 선금에 12달 보증금, 그래갖고 총 14달, 1년 2개월을 먼저 선납으로 내고 들어가라고요. 그럼 그게 어마무지막지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두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가지고 사무실 법인 주소지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먼저 DTI의 이름, 저기 사업명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SEC의 사업장 등록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시청 갔다가 바람가에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저기 되게 절차도 오지게 많아요. 그냥 원터치로 딱 가가지고 야 해가지고 거기서 싹 해가지고 딱 끝나면 딱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리 와라 언제 와라, 야 임마 빨리 와라, 애들이 이런단 말입니다. 아, 환장할 노릇입니다 진짜.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또 이름에 옌병할 놈의 법인이 이게, 아니 등록 시작하자마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놈의 다 이제 시청에서 허가가 나와가지고 너는 이제 저기 세금까지 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는 정상 법인이다 라는 자격증을 이렇게 딱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이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게 있어야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즉 최소한 4달에서 6달 동안은 그냥 사무실 값만 오지게 내가면서 맨날 저기 가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언제 이거 법인 됩니까? 맨날 요지랄만 이제 하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돈을 이빨 까먹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중앙정부의 어찌 보면 폐해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사실상 근데 이렇게 타격만 입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그렇지만 사실상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필리핀에서 1년에 한 번 맞아요. 보통 4월인가 5월에 이제 감사가 들어와요. 제 기억으로 아마 4월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법인이 이제 세금을 낼 때 우리 한국처럼 막 인터넷 정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신청을 해가지고 꼼짝 마 이게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수기로 싹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큰 법인은 못 하겠죠. 굉장히 막 1년에 매출액이 막 100억이 넘는다든가 그런 애들은 이제 특별 감시 대상이 될 테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아마도 못 할 거고 이 좀 작은 법인들 있잖아요. 그럼 작은 법인들은 뭘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회계사 있잖아요. 회계사를 뭐 직접 하는 회계를 직접 하는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회계사를 고용해가지고 한 달에 보통 이제 사람 수 명수에 따라서 돈을 얼마씩 주면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회계사가 회계사한테 이걸 넣을 건 넣어주고 뺄 건 빼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조그마한 법인들이 어떤 식으로 금액을 신고를 하냐면은 매출이 만약에 10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싹 빼요. 그래갖고 이 법인에서 1년 동안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순수적으로 뭐 월급 인건비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한 2억이 나온다 쳐요. 그럼 그 2억에서 약간 뭐 좀만 더 붙여서 한 2억 5천 정도로 신고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7억 5천 정도의 금액을 뭐 이제 탈세를 하기도 하는 그렇게 탈세를 해서 사실상 감사가 잘 안 들어오는 뭐 그런 구조가 필리핀의 현실의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폐해라는 게 이게 단점도 있지만 확실히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2019년 제가 이제 한창 일할 때 얘기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당장은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정도는 더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고요.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누가 한 분 누르셨네요. 어허. 자, 이제 채팅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허. 지금 뭐, 2명이나 늘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염병 확산.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51.1%, 국제평균 32%라고 하죠. 뭐, 필리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많이 나와요. 지금 코로나가 참 많이 나오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 확산이라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전염병 확산은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일단 필리핀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낮겠지만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의 거주민이 약 2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필리핀의 인구가 1억 2천인데 메트로 마닐라의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 6명 중 1명은 메트로 마닐라 땅덩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의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도 뭐 사람들이 막 부대껴 살잖아요. 뭐 그런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한국처럼 뭐 이렇게 좀 지하철이라도 잘 돼 있고 뭐 버스라도 잘 돼 있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 필리핀을 가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지하철이 굉장히 작아요. 지하철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껴서 이렇게 타야 돼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막 서서 타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다가 차량은 정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물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도 필리핀 사람들이 놀러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맨날 쇼핑몰 가서 죽치고 있어요. 즉 필리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보통 계속 밀집되는 지역에 계속 밀집되어서 살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전염병 확산이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통계 자료에서 전염병 확산이라는 점을 51.1%나 넣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업할 때 전염병 확산이 무서운 게 뭐냐? 뭐 지금은 당연히 코로나니까 당연히 무섭죠.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나 코로나 걸렸어요 아저씨, 사장님 나 업무 못 나겠어요, 그냥 집에서 좀 쉽게 하면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무서운 건데, 그 전에도 사실상 이제 뭐 감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그런 병들을 좀 많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애들이 꼭 아우 저 아파가지고 오늘 못 가겠어요 사장님, 아이고 오늘 좀 쉴게요 이러면서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뭐 대기업이라면 컨센트렉스나 아니면은 뭐 엑센트라든가 뭐 센트랑 했나? 아무튼 뭐 이제 로빈슨이라든가 SM이라든가 뭐 아무튼 있겠죠. 그런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이런 중소기업의 그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는 애들은 꼭 뭐만 생기면은 갑자기 엄마가 아프대, 아니면 뭐 자기 딸이 아파, 아니면 또 내가 아파, 그러면서 뭐 한 달에 뭐 최소한 5-6번은 또 안 나와요. 애들이 안 나와버리면은 이제 참 깝깝하죠. 일은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걔일까지. 아이고 그렇구나, 네가 오늘 안 나왔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별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참 매니저들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사실 제가 그랬어요. 얘가 안 나오면 아이고 얘가 안 나오는구나. 그렇다고 이걸 또 다른 애한테 또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 분담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얘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얘한테 하루 시키자고 교육을 해가지고 또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또 싫어하고, 얘가 나가면은 또 다른 애를 구해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매니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사태가 있었었죠 옛날에는. 참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 확산 무섭죠. 자 4번 그러면은 이제 주요 인프라 건설의 피폐, 이것도 51.1%가 되어 있네요.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 40.9%구나. 내가 잘못 썼다. 40.9%. 국제 평균은 이제 14.9%네요. 자, 주요 인프라 건설의 피폐. 이거는 참 필리핀을 가보셔가지고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 가보신 분들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필리핀에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밖에 없습니다. 수도인 마닐라 지역.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마닐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순환 지하철처럼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노선도 3개밖에 없어요. MRT 하나 있고, MRT 하나 있고, LRT 하나 있고, LRT2 하나 있고, 노선도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 지하철입니다. 다른 뭐 도시 뭐 세부라든가 뭐 보라카이라든가 다 없어요 지하철이.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고, 또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필리핀이 이렇게 뭐 루존 섬이 있고 뭐 세부 섬이 있고 민더나오 섬이 있고 큰 섬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수도가 있는 섬이 이제 마닐라인데, 수도인 마닐라가 있는 섬이 루존 섬인데, 이 루존 섬의 고속도로가 이게 마닐라예요. 그러면은 마닐라를 기준으로 요쪽에 위쪽으로 하나 있고, 이거를 NLEX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를 이제 밑으로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SLEX라고 부르는데, 이 고속도로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모든 차량, 위에서 오는 차량이 밑으로 가려면은 마닐라를 통과해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마닐라의 교통 혼잡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도 물류 같은 거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마닐라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일단 낙후돼 있죠. 지금은 열심히 뚫고 있지만, 이거를 뚫기 위해서 스카이웨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안 뚫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없냐? 철도가 없어요.
아니 철도가 마닐라를 기준으로 여기 밑에 까빗대 가는 조그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한국의 그 현대건설 여기 뉴스도 제가 옛날에 만들어 번역해 놨는데 여기 있다. 현대건설이 한 6,600억 규모의 필리핀 철도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마닐라 위쪽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더라. 그래. 어디로 간다 그랬더라. 북부 말롤로스와 클락 지역을 철도로 잇는 총 53km의 건설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착수를 한 거야. 이제 겨우 착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철도가 건설이 되려면 멀었죠. 사실상 이 철도라는 게 저기 필리핀에 이제 주요 항구가 어디가 있냐면은 마닐라 항구가 있고 수빅 항구가 있고 저기 밑에 이제 보면 바탕가스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항구 지역까지 이제 최소한 철도가 연결이 돼야 이 물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필리핀의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무역 적자가 매년 30조 가량씩 납니다. 이 무역 적자를 뭐 그래도 어찌어찌 메꾸고 있어요. 어떻게 메꾸냐면은 해외 노동자들이 필리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장사해가지고 해외 노동자 송금으로 이거를 무역 적자를 메꾸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가 약하냐면은 이렇게 그 인프라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약하면 제조업이 약해. 얘들이 제조업이 약해요. 참 제조업이 약하고 뭐가 세냐? 서비스업이 셉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가 경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비스업이 국가 경제의 60%예요. 이야 대단한 거지. 뭐 식당이나 뭐 저기 뭐 그런 뭐 카지노나 아니면은 뭐 저 또 뭐 있냐? 뭐 투어 그런 것도 이제 다 여행 관련 어떤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얘들이 주요 하는 거는 이제 콜센터입니다. 콜센터가 뭐냐면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객님 이거 AS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권 영어 쓰는 애들이 필리핀에다 센터를 차려놓고 그걸로 이제 국가 저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닐라에 가보면은 콜센터 건물들이 아주 그냥 휘황찬란 삐까뻔쩍 막 스타벅스 다 들어가 있고 막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콜센터로 들어가 볼까 했지만 뭐 결국엔 안 들어갔었죠. 아무튼 뭐 그런 광고가 있고 별 얘기를 다 알고만. 그래서 이 필리핀 정부가 이 인프라가 지들이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두테르테 정부, 지금은 두테르테 대통령이잖아요. 필리핀 대통령. 그래서 두테르테 정부가 아이고 나는 우리는 인프라를 건설합시다 해가지고 만든 그 슬로건이 뭐냐면 빌드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필리핀 내 막 철도도 놓고 도로도 뚫고 뭐 다 하겠습니다. 다리도 놓고 막 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돼. 되게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이제 필리핀 정부는 2020년 딜레이가 되었던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을 촉진할 것을 다짐을 또 했어요. 다짐을 했는데 뭐 지금 백신 사오기도 바쁜데 무슨 국가 인프라를 하고 있겠어요. 예산이 없는 거야 지금. 예산이 없어. 예산이 왜 없냐? 세금 징수를 못하니까 예산이 없어. 아이 참 그렇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 이 두테르테 정부가 취임하고 나가지고 이제 연간 뭐 월소득 2만 얼마인가 2만 330인가 뭐 얼마 있어요. 아무튼 2만 얼마가 안 되면은 세금 그 소득세도 내지 말래. 그 소득세라 그러나 그 저기 월급 받을 때마다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것도 내지 말래. 야, 그러니까 뭐 세금은 어디서 징수하겠어? 그걸 왜 내지 말라 그래? 당연히 내야지. 아무리 필리핀 사람이 배고프지만,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프라 건설하는데 돈이 있어야 건설을 하지.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날씨 문제. 뭐 날씨 문제가 5번이야? 그럼 5번이네. 35.2%네요. 국제 평균이 13.3%인데 자, 날씨 문제가 그렇죠. 있죠. 뭐 더우니까 더운 나라의 다 특징 아니겠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애들이 낮에는 게을러.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낮에는 게을러. 근데 밤이 되면은 또 쌩쌩해져. 그러니까 밤 문화가 막 발전이 돼 있잖아요. 태국을 가도 그렇고 필리핀을 가도 그렇고. 애들이 낮에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힘들어요 이러다가 밤이 되면 애들이 막 날라댕겨 막 아이고 야 레드홀스를 먹을까 산미구애를 먹을까 막 이러고 있어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환장을 하는 거지. 아니 낮에만 되면은 얘들이 환장을 잘 못 가다가 금요일 밤만 기다리고 있어. 자 금요일 밤 언제 오냐? 금요일 밤이다 딱 그러면 야 가자 지직스 딱 이러면 막 클럽을 가 막 애들이. 그러고 이제 월요일만 되면 다시 시들해져.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언제 금요일 될까요? 웰컴 투 프라이데이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환장을 노릇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날씨 문제가 열대성 지방은 다 이런가 봐요. 한국도 물론 이러지만 여름에 잠깐 이러지 뭐 1년 내내 이러진 않잖아요. 뭐 물론 금요일은 기다리긴 하지 사실 한국도. 근데 이 정도로 심하진 않다 이거죠. 그냥 제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애들이 그래요. 필리핀 애들이. 자, 그리고 이제 6번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실패 failure of urban planning. 야, 이거는 참 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26.1%고 국제 평균은 3.6%밖에 안 되죠. 8.6%구나. 아, 너 왜 이렇게 오타가 많냐? 8.6%밖에 안 돼요. 국제 평균. 한국도 사실상 마스터 플랜 잘 돼 있어요. 왜 한국이 잘 돼 있느냐고 하면은 이 신도시들 개발하는 거 뭐 세종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뭐 신도시라고 보기 그렇지만 창원도 있잖아요. 딱 보면은 이 도시들이 바둑판식으로 딱딱딱딱 잘 돼 있어. 도로도 잘 뚫려 있어. 뭐 서울이야 이제 옛날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개발했으니까 서울은 좀 잘 안 뚫려 있지만 그래도 뚫려 있어요. 근데 이놈의 필리핀은 이 마스터 플랜이 왜 여기서도 실패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왜 실패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제가 사실은 통역사이니까 여러 군데를 정부기관도 많이 가보고 BCDA를 많이 가고 BCDA가 뭐냐면은 그 지금 현 필리핀 클락이라든가 필리핀 그 보니파쇼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한 정부 그거예요. 그래서 Basis Conversion 그다음에 뭐지? Development Authority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그 미군이 준 그 부대 주둔지를 도시화를 시킨 게 이제 BCDA거든요. 그럼 걔들 말을 들어봐도 이 필리핀이 돈이 없어요. 뭐 누누이 아까부터 말했지만 얘들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 나라야. 뭐 세금 징수를 잘해. 뭐 어째 그래갖고 맨날 이제 그 사립기업 투자를 받고 아니면은 해외 차환을 받아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일본 그다음에 미국 여기서 빚을 좀 많이 땡겼어요. 특히 클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 땡겨갖고 거의 일본 돈으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막 그걸 땡겨와. 돈을 땡겨와가지고 그래서 개발을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야 여기다 뚫자 해가지고 척척 차면은 이제 한국처럼 그 세종 신도시 그런 식으로 도로가 바둑판이 쫙 되면서 쫙쫙쫙쫙 뭐 하수도 시설 잘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필리핀은 이 사기업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기들도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 비용 이상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으로 뽑으려면 뭘 해야겠어? 주변을 죽이고 자기가 만든 데에다가 다 초점이 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도로도 그쪽 위주로만 뚫려 있고 다른 데 다 죽어버리고 다른 데가 상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를 다 짓겠죠. 그 신도시에다가 회사를 쫙 때려버리고 상권도 다 넣어버리고 유흥가도 다 저쪽에다 때려 박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클락이라든가 보니파시오라든가 뭐 유흥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는 유흥가가 있죠. 보니파쇼 옆에도 이제 마카티 피울고스라고 있고 저기 클락 옆에도 앙겔레스라고 유흥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그런 데 때려 박는단 말이야. 때려 박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는데 맨날 농사만 지을 수 없잖아요. 농사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한국은 농사꾼이 돈을 잘 벌지만 필리핀은 아직도 농사꾼이 돈을 못 벌어요. 뭐 이제 농사꾼 지주는 돈을 잘 벌지 일꾼은 돈을 못 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월급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도심지로 가야 되잖아. 신도시로 가야 되잖아. 그게 클락인 거고 그게 보니파시온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알라방인 거고 그런 데로 간단 말이야. 그럼 가면 어떡해? 거기 집값이 또 올라. 집값이 오르면 뭐야? 땅값도 올라. 땅값이 오르면 결국은 누가 돈을 벌어? 걔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 투자한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쭉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위주로 그것도 이제 조금 대도시를 약간 좀 멀리 해가지고 막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그게 아니고 또 이제 마닐라 위주로 마닐라에서 조금 떨어진 한 70km 떨어진 게 클락이거든요. 거기 짓고 마닐라 바로 옆 동네가 이제 보니파시였잖아요. 보니파시오 짓고 마닐라 바로 옆 동네가 알라방이었잖아요. 또 알라방 짓고 그 알라방 바로 윗 동네가 또 어디야? 저기 뭐야 노스 보니파시오인가 그렇잖아요. 그거 또 짓고 있어 지금. 거기다가 지금 신도시 만들고 있어요. 환장하노릇이요.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다 있다 보니까 인재들이 다 글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라 이거죠. 이 인재들이 글로 몰리는 것까진 좋아. 몰리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그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장님, 내가 시골에서 돈을 벌면은 시간당, 아니, 하루에 300페소밖에 안 되는데, 300페소면 한국 돈 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0페소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돈을 벌면 하루에 600페소씩 줍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일로 오지.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그 시골이 더 개발이 되겠어요? 아니, 시골을 개발을 할 만한 머리 좋은 두뇌들이 다 지금 수도권에 와 있잖아. 그럼 어떡해? 수도권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시골은 어떻게? 그냥 계속 죽는 거지. 왜냐면은 머리 좋은 놈들이 이거를 경제를 움직이는 거지. 뭐 머리 나쁘는데 뭐 가능하겠습니까? 뭐 물론 머리 나빠도 돈이 있으면 되겠지만 보통 머리가 나쁘면 돈도 잘 없거든. 특히 시골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너무 뼈 때리는 얘기인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실패, 참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필리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래. 자꾸 사립기업에다가 자꾸 이게 청탁을 넣고 어디 자꾸 해외에서 빚 땡겨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7번은 사이버 어택. 이게 뭐 해킹이죠. 필리핀은 21.6%, 국제평균은 26.1%. 그래도 국제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네요. 해킹이. 하긴 뭐 저도 필리핀에서 그렇게 해킹 크게 부담을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해킹은 그렇게 뭐 사실 뭐 해커 입장에서도 돈 되는 나라 가지고 해킹을 하겠지. 뭐 돈도 안 되는 나라 갖고 뭘 해킹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아마. 자, 그리고 이제 그 underemployment, unemployment 이게 이제 8번인데 이게 뭐냐면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이제 사실 필리핀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막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필리핀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 맞아요. 한국은 인건비가 높으니까 뭐 한 달 일하고 한 3달 놀 수도 있고 그렇죠. 뭐 200 벌면은 3달 놀 수 있잖아, 사실. 아껴 쓰면은. 그런데 필리핀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달에 끽해서 벌어봐야 진짜 한국 돈 한 40, 50밖에 못 버는데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버는 거고 지방에 있는 애들은 진짜 20만 원 갖고 막 한 달을 뼈 빠지게 일해도 20만 원 벌어갖고 한국 돈으로 그거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마인드가 한국 사람이랑 약간 달라요. 한국 사람은 조금 내가 좀 기회가 있는 직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뼈를 좀 묻어보면서 나중에 좀 뭐 과장을 달면은 월급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고 이제 그걸로 나는 뭐 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이제 몇 년 뒤에는 뭐 융자 좀 껴가지고 집도 좀 사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보통 한국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뭐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번 돈으로 자기가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일하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한국처럼 핵가족 문화가 아니라 대가족 문화다 보니까 돈을 막 이렇게 동생들도 학교 다니는 동생들도 있고 그런 식의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러진 않지만 한국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외동이나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다 커버가 되지만 자식을 막 5명, 6명씩 낳아놓게 되면은 이 제일 맏형이나 맏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는 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저축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나 주고 아니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주고 그렇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직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뭐 19.3%밖에 안 되잖아요. 실직률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진짜 뭐라도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자, 뭐 나머지는 뭐 중요한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라이브 영상을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필리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꼽는 장점이라면은 이 필리핀인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 이
이게 한국 사람들처럼 막 한 달에 얼마 모으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얼마가 돼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벌어갖고 그냥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SM이나 로빈슨 같은 그런 쇼핑몰을 가보면은 이야 그냥 애들이 엄청 많아. 걔들이 거기서 물론 다 물건을 사는 애들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아니면 뭐 저기 커피숍이나 하나 사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쓰려고 걔들이 쇼핑몰을 가는 거고 그런 소비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2017년쯤에 이제 삼겹살 뷔페를 이제 차리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 부부였는데 잘 아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님께서 원래는 한인마트를 하시다가 한인마트가 잘 안 되니까 그걸로 업종을 바꾸셔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페이스북이랑 뭐 그런 마케팅도 조금 약간 좀 이제 알려드렸죠. 하는 방법을. 그래갖고 큰 따님이 계시는데 큰 따님이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장사가 되게 안 됐어요. 되게 안 됐는데 이게 그 소비 심리를 약간 어떻게 자극을 했냐면은 그게 올티가스에 있어요. 올티가스에 있는데 약간 뭐 물론 저단가 정책을 쓰긴 했습니다. 저단가 정책을 딴 데 가서 이제 먹으려면은 삼겹살 뷔페 먹으려면 500, 600페소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13,000원 주니까. 근데 거기서는 뭐 한 300에서 350페소, 지금은 350페소, 옛날에 300페소고, 그러니까 저단가 정책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맞아, 저기 생일 파티 이런 것도 조금 성대하게 이쁘게 해줘가지고 애들 보기 좋게끔 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다.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사진들, 아이돌 피규어라고 그러죠? 아이돌 피규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돌 사진이랑 쫙 해가지고 거기다 아내를 이쁘게 쫙 꾸며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온 놈들이 계속 와 보면은 이게 얘들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 애들도 사실 그랬으니까 이 필리핀이 월급을 한 달에 2번 받잖아요. 보통 이제 5일 20일 아니면 뭐 1일 15일 이런 식으로 받는데 한 달에 2번 받는데 얘들이 월급 받을 때마다 소비를 하러 가. 뭐라도 소비를 해야 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당연히 이제 먹는 거에다 소비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 활동들 그런 데 소비를 많이 하는데 제일 소비를 안 하는 데가 이제 헬스장이죠. 헬스장 이런 데는 소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자기 관리는 잘 안 해. 자기 관리 안 하면 셀카 찍는 것도 겁나게 좋아합니다. 화한장한 어르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똥녀들 와가지고 이상한데 자기들이 이쁜 줄 알아. 자존감 높은 거는 좋은데 참 이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높으니까 애들이 월급을 한 달에 2번 받을 때마다 꼭 뭘 사 먹어. 그러니까 사 먹는 게 바로 우리 삼겹살 뷔페 뭐 그런 거로 애들이 자주 오는 거죠. 그래서 좀 장사가 조금 괜찮게 됐던 거고,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했지만 아무튼 뭐. 그리고 이거 2번 국가 내 제조업의 지지부진으로 공산품의 단가가 높아서 수입에 많이 의존한다. 이거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이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는 잘 하면은 써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아무튼 필리핀 제조업이 국가 경제 한 2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작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20%도 안 돼요. 60%가 필리핀 국가 경제의 60%가 서비스업인데 제조업은 20%도 안 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의자도 수입하고 책상도 수입하고 뭐 다 수입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약간 조금 비싸요. 필리핀에서 침대 하나 살라고 했을 때도 좀 비싸고, 저도 그래갖고 그런 거를 잘 안 샀어요. 항상 중고로 어떻게 샀냐면 이제 필리핀을 떠나는 한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딱 이제 그 광고를 때려요. 그 필고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필고 사이트 있고 페이스북에 그 필리핀 사람 한국인 모임들 거기에도 이제 딱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다 해가지고 중고 딱 사고 그랬었죠. 워낙 비싸니까 새 거를 살라고 하면은. 그리고 3번 소규모 사업장이라면은 탈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 점.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탈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 점.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사가 1년에 한두 번 보통 오는데, 보통은 4월 달인가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안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저희 사업장도 사실상 감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냥 회계사가 뭐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저기 BIL에다 제출한 거밖에 없었죠. 원래는 감사가 들어오는 게 맞대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 애들이. 귀찮은가 봐. 큰 사업장들은 잘 간다는데 조그만 사업장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가 우리가 버는 걸 그대로, 아무래도 수기로 써가지고 수기 작성하고 신청하는 거보다 보니까, 우리가 버는 걸 그대로 이거를 저기 그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출한 비용, 뭐 법인의 지출이 1년에 2억이다. 그러면 2억의 지출 비용에 플러스 한 알파 한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신고를 때려버리는 거죠. 우리 법인 수익이 뭐 10억 이상 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신고를 보통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에 1도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저도 아시는 분은 많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 거지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나 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나는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었어요. 일개 직원. 뭐 총괄이지, 총괄. 일개 직원 총괄.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내가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뭐 괜찮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처럼 그렇게 막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장점도 있지만, 아까 이렇게 계속 언급한 것처럼, 여기 언급한 것처럼 단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기회로 만들고 어떻게 이걸 잘 써먹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겠죠. 저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일반 의견일 뿐입니다.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 뭐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라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40분 가까이 제가 이렇게 40분 가까이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보실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기 채팅창,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없으신가 봐요, 질문이. 네.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 예, 그냥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를 또 어떻게 종료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네요. 아무튼 뭐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추후에도 이제 라이브, 이렇게 간단한 라이브 방송을 여러 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두서도 없고 약간 조금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계속 이제 하면서 좀 개선을 한번 해나가 볼게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잊지 말고. 감사해요.